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설 연휴 이후 지수 상승의 1차 저항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요, 종목 교체 매매를 통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 오른 275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설 연휴 이후 이틀째 강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이죠. 11포인트 오른 90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9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지난 금요일 저 종합지수가 예상 밖의 강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금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약세였죠. 나스닥 지수가 3.7%, 다우 지수도 1.4%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한테 약간 대밀리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시켜줬어요. 자, 그 이유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은 전일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실적 부진이 시간의 거래에 나오면서 급락했었죠.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또 반대죠. 이 아마존과 스냅이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큰 폭에 올라왔죠. 또 여기에 지난 1월 달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등 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른 거에 따른 그 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째 강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죠. 자, 지금 보면요, 종합지수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국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일단은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특히 거래량도 5억 2천만 주, 평균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죠.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지난 11월 말일 때도 그렇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의 신호를 올렸죠. 근데 거래량이 5억 주,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거래 대금,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아까 요거는 이제 이 거래 대금이요. 거래 대금이 지난 27일 날 거래가 크게 됐고, 요번에도 그죠? 거래량이 10조 원이 넘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부분에서죠. 이번 반등세는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이번 바닥이 지난 2600포인트를 살짝 깨진 부분이 이것이 진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 바닥은 찍고 나중에 그렇죠? 아마 3월 전후로 해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로 해서 진바닥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진바닥이 지난번 26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진바닥에 나오는 신호가 뭐 2월 내지 3월 정도에 아마 좀 나타나지 않나 해서 일단은 지금 상승은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보되, 그렇죠? 우리가 미국 증시에 봤듯이 이번에 우리보다 연휴 동안에 좀 앞서가는 흐름이 있죠. 자, 1월 달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그렇죠? 이 지금 14,500포인트 정도 찍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전저점,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전저점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또 이평승선에 맞으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서 1월 달 낙폭의 절반 정도를 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낙폭의 한 3분의 2까지, 그렇죠?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 11월 저점이 2820포인트대였죠. 230 정도 이 장중 저점이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반등은 또 1월달 낙폭에 따른 뭐 절반 정도 수준 내지 본다로면은 그렇죠? 2830포인트까지 이번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제 뭐 보유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조금 교체 매매할 종목군들, 그죠? 를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는, 그래서 실적이 좋거나 아마 수급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이슈에 포함된 어떠한 테마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면을 봤을 때에서 좀 종목을 교체 매매하는 기회로 이용한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지수가 안정이 되면은 낙폭 과대주 먼저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 좀 한번 빼먹을 뻔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난 1월달에 새해 들어서 26일까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날까지 이 연기금이 1조 6천억대를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외국 기관들 연기금들이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죠. 27일날 연기금이 1조 2천억대 순매수인데 그 중에 2조 1천억대를 그렇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여타 한 1조 원 가까이 된 금액을 다른 대형주를 연기금이 매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다 했는데요. 그 다음날 28일이죠. 금요일날 연기금이 700억 순매수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400억, 이제 크게 감소하죠. 그리고 새해 지나서 목요일이죠. 연기금이 1,300억 순매수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700억. 그러면 다른 여타 종목의 이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연기금이 1,800억대 순매수를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겨우 900억대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 쪽에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요번 반등세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750이 아니라 1월달에 낙폭이 한 뭐 절반 수준 내지 지난 11월달 저점 수준인 2,800 한 30포인트대까지도 좀 열어놓고, 그렇죠? 특히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좀 교체 매매하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모니 우리 이제 이수장 증권 TV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유망 관심 종목으로 보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10.5%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가 15.5% 하락을 했는데,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있고 하방 경직한 종목이 있는데, 낙폭 과대주들은 K 콘텐츠, 우리가 하이브가 뭐 한 1월 달에만 32%, 스튜디오는 16%, 뭐 위메이도 34%, 2차 전지도 에코프로비엠이 34%,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주전자, 다 시장 수익률보다 더 하락이죠. 바이오들도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하방 경직 종목은 반도체 쪽, 그렇죠? 월덱스가 6%, 유진테크 8%, 유니셈 10%, TSE 7%, IS도 10%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자동차 쪽은 기아가 0.2%, 현대오토에보 5%, 그죠? 현대차 9%, 시장 대비해서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BH, 파인테크닉스 시장 대비 하락률이 적었고, 5G 통신 장비, 하나솔루션, 그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안정. 자, 2월달,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요, 이틀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한 3.2%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3.4% 상승을 했는데, 지난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시세예요. 자, 한눈에 봐도 낙폭이 컸던 하이브라든지 뭐 위메드라든지 그리고 저기 2차 전지 뭐 첨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세 모습이 나타나서요. 뭐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16% 하락했는데 그 마지막 주에는 12%나 하락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낙폭 가대주들이 먼저 오르고, 또 같은 테마 어느 업종 내에서도요 차별이 나왔죠. 자, 우리가 반도체에서 한솔케미칼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재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5%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1월 달에 그렇죠? 기아차가, 아까 말 기아차는 지난 1월 달에 지수보다 선방한 0.2% 하락에 그쳤는데 현대차는 9%라 그랬죠. 근데 이 2월 들어서
이 기아는 그죠? 기아보다 현대차가 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나타냈죠. 오히려 좀 더 상승이 나타나고 뭐 현대오토에버도 덜 빠졌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2.6%나 빠졌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첨보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첨보하고 대주전자를 보면 첨보가 더 많이 1월 달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 가대주가 5% 뜨고 대주전자가 2% 상승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지수 종목별 리스크가 아닌 시장별 리스크로 빠지면은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되면은 많이 빠진 종목군부터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 주도주 역할은 좀 힘들다.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 오히려 덜 빠졌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조금 늦게 올라가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오토에버가요. 오히려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또 반도체 종목군들, 유니셈도 몇 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권이 나왔죠. 목요일 날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오히려 관심을 갖고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매수를 해서 조금 비중을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BH가 그렇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7% 넘는 덜 빠졌지만 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은 개별적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지금 낙폭 가대주들이 강한 상승인데 너무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 2830포인트 내외에서부터 조금 일부 줄이고 만약에 내가 길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 좀 더 끌고 가고 또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안정돼서 낙폭가 돼서 내가 막 지수가 빠질 때 불안해서 팔고 싶었던 매도를 하고서 현금을 확보하고 싶었던 분들은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용을 하되 이 하방 경직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서 저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포함하고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5G 통신 장비, 우리가 이 흐름이 같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상승하면 같이 하고 또 하락해도 같이 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로 뭐 한두 종목으로 해서 비중을 한 30% 정도 채워 놓으시고 또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하모니 관심 목에는 두산포화셀과 하나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두산포화셀이 하나 솔루션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틀 동안에 두산포화셀이 오히려 강한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가 올라온다 보시면 돼서 이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또 원전 관련주 요번에 유럽에서 원전도 친환경 쪽으로 포함을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2045년서부터 또 이제 원전을 짓는 그러한 발표를 했듯이죠. 그래서 원전주. 특히 원전은 소형 원자료가 뭐 유럽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서 원전주에서 이 에너지 관련 종목군에서 20%죠. 우리가 특히 2차 전지는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K 콘텐츠 그죠? 그리고 바이오 여행주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자 지난 금요일 날 봐도요. 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그죠?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면서 다시 이 일상으로 돌아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왔듯이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그래서 20%가 요건 한 30% 정도 그죠? 30% 하고 현금 비중하거나 기타 종목 한 20%에서 친환경 2차전지 원조주에서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그죠? 여기도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개 종목에서 한 5종목으로 해서 뭐 한 80% 채우고 그리고 이제 기타 단기 종목이라든지 뭐 현금류로 20% 정도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기 있는 종목은 제 이제 나름대로 뭐 실적이 뒷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엄선히 해서 비중 조절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금은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축소, 그죠? 조절을 하고 오히려 좀 확대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못 올라간 지수가 뜨는데 못 올라간 어제 오늘 못 올라간 종목군들 왜 1월 달에 덜 빠졌기 때문에 누가 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못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다. 시장이 안정되고 하면 다시 또 올라가니까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 하방 경직 종목으로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조해 드렸던 이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BH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요것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미래에셋 증권에 HT에서 사용을 해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한 600억 중반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적 4분기 실적이 435억,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0%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북미 고객사, 그러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또 경쟁사 삼성전기의 이 철수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죠. 그러면서 실적 좋아지고 올해도 더 좋아져요. 1125억, 그죠? 1분기도 실적이 뭐 전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145억으로 감소, 430억 감소를 하지만은 작년 1월 달에 적자였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다. 그래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이 삼성전자 폴더폰, 그죠? 폴더폰이 올해 크게 증가해요. 작년에도 두세 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도 증가한 거에 한 10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들이 되고 또 애플 고객향 이 아이폰에 그죠? 호조세 그죠? 아까 말씀드리고 또 삼성전기 철수로 인해서 경영서 인쇄로 기판의 수혜 전망 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5G 안테나 및 이 전기차량 매출도 그죠? 올해서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BH 그죠? 그런 쪽에서 계속적인 관심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반등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BH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BH 모습을 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월달, 그죠? 연중 고점 수준에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길게 보면은, 우리가 박스권에 25,000원을 1차 저항인데, 그거보다는 3만원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덜 빠지면서 또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뭐, 진바닥을 찍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다면, 요번에 조금 23,000원대 오면은 그죠? 뭐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되면은 저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에 좀 비중이 크시다 하시는 분들 그죠? 조금 또 단기적으로 나가 크다 해서 시장 불안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 정도는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죠? 저는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여기서 한번 뭐 조정이 좀 나온다 해도 좀 길게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을 뒷받침으로 아까 말한 대로 뭐 3만원 목표를 두고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3,500원에서 좀 뭐 24,000원 내외 내일 정도죠. 내일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최근 고점인 24,000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무지 터져야 돼. 한 300만 주에서 아마 400만 주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한번 좀 팔아주고 한 30% 정도는 오히려 한번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신규는 지금 노려볼 때는 이미 조금 늦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 그 전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도 삼성전기라든지 파인테크닉스, MC넥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은 가져달라는 말씀드려요. 자, 현대오토 에버는 자율주행 테마로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 그룹 계열이죠. 이 자율주행 핵심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263억이죠. 예, 전년 동기 대비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영업이익이 여기서 1,000억대 작년에 봤는데 한 961억으로 확정이 됐고 올해 또 한 1,300억. 이것이 아마 한 몇십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전망치가 조금 낮아진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조금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죠. 현대차 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이 46% 증가한 한 1360억 정도를 보고 있고, 또 이 NH투자증권도 그죠?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 보면은 2022년에는 그죠? 1294억 정도 증가할 걸로 NH투자증권은 바라보는데, 일단 이 초점은 자율주행차에 맞춰 달라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이제 레벨 3가 상용화,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 4세대 모델의 레벨 3 아마 하반기에 아마 조금 상용화가 될 걸로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레벨 3가 본격화되죠. 이러한 자율주행 레벨 3 정도는요,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약간 고 단계고, 만약에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죠. 레벨 4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주행차, 내가 그러니까 운전을 사람이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고도 자동화 단계를 보면 돼서 아마 올해는 자율주행차가 아마 조금 시장에서 크게 테마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올해부터 글로벌 레벨 3 자율주행이 본급화 상용화가 되고, 현대 기아차도 2024년까지 탑재 차종이 20개에 육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현대오토에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현대오토에버 뭐 어제 오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덜 빠졌기 때문에 좀 뭐 안 올라간 거라 봅니다. 키 맞추기 차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현대오토에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현대오토에버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은 어제 이틀, 그제는 좀 떴지만 음봉이네요. 그죠? 좀 조정을 마이너스 2.6%지만, 오히려 저는 뭐 여기 선이 얼마죠? 최근에 이제 저점 수준 12만 뭐 한 5천원 정도 수준, 그죠? 그 내외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율주행 오히려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 그죠? 그동안 이제 낙폭이 심화됐는데, 올해 증권사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크다. 그죠? 1월 6일 날서부터 1월 26일까지 그죠? 메리츠, DB, 이베스트, SK, KB, 한토, IBK, NH투자증권 나는데 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를 하지만은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올해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같은 뭐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그러한 것에 좀 억눌려 있다가 지난 금요일날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저는 올해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슈화될 수 있다. 단순히 지금 당장 가기에는 너무 크게 주가들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반등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그죠? 조금 한번 이 하이브 종목도 볼까요? 자, 하이브도 그동안에 그렇죠? 1월달에 아까 말한 대로 30% 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뒤늦게 나타나면서 아마 이 30만원, 그러니까 29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선까지는 아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뭐 고선에 가서 그렇죠? 뭐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 그러면 뭐 한 1-20% 줄였다 다시 조정받으면은 재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좋게 봐요. 최근에는 뭐 나온 내용들도 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 부분이 작년에 벌여들인 매출이 137조랍니다. 2018년에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도 한 10조 원 이상이 많다 그러죠. 올해는 또 매출이 커서 152조,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그것이 152조 정도죠. 작년에 137조니까는
뭐 한 10% 이상 매출이 증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영 안 하죠. 왜? 덜 빠졌기 때문에죠. 우리가 이 유니셈, 예, 제가 보면은 제 지수보다 먼저 바닥을 확인했다라 했어요. 근데 못 올라가죠. 그죠? 그 이유는 안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이 친환경, ESG, 이 가스 스크루버, 그죠? 이 유해가스 정화 장치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금 공급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수혜, 특히 비메모리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유니셈, 뭐 유니셈뿐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은 좀 많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마 동반적으로 시기만 조금 상승폭이라든지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이지 아마 같은 움직임으로 반도체는 저는 좀 한 종목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죠. 그리고 뭐 NK맥스 지난 우리가 설 연휴 때 말씀드렸던 NK맥스, 자, 이 바이오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 넣고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NK맥스 뭐 아직 임상 결과가 일상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상당히 유효성, 그렇죠? 이 좋게 나온다, 효능이 입증되는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NK맥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죠.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특히 확진자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롯데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카지노 호텔 부분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죠. 아마 올해는 전반적으로 흑자가 안정화될 거예요. 그래서 롯데관광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하나솔루션,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례원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게 힘들 때, 그렇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해달라 말씀드리고, 왜냐면 힘들 때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빠지면 빠져서 비싸게 보여서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러면 손실을 확정지고 팔고 또 하는 부분들 반복되다 보면 손실이 금방 커져요. 그러한 부분들 또 시장에서 초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